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적으로 가장 기대가 큰 히든카드 ETF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빅테크, 반도체 모두 뜨겁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도 그에 못지않게 뜨겁게 불타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히든카드의 주인공은 바로 바이오 테크 ETF입니다. 바이오 테크는 인류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바이오 테크에 투자하세요. 뭐야, 레버리지랜드에서 추천한다는 히든카드가 고작 계잡주들을 모아놓은 라부였어?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라부는 생명공학 분야에 500여 개 미국 기업들의 일을 변동성을 상배수로 추종하는 바이오 테크 ETF입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며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반면에 바이오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외면받으며 고금리 여파 속에 쉽사리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라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부 ETF는 XBI 바이오 테크 ETF를 3배수로 추종합니다. 연관 ETF로는 소위 라부라 부르는 LABU ETF와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LABD ETF가 있습니다. 구성 종목들은 아마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이런 기업들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고 매월 리밸런싱되어 잘 나가는 기업들은 편입되고 도태되는 기업들은 자동 퇴출됩니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는 분야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업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요즘인데요.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산업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정답은 바이오 테크 분야입니다. 인류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수많은 질병들이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빠르게 정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선천적인 문제로 해결책이 없을 것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유전적인 질병까지 크리스토퍼 카스나인 유전자 가위라는 놀라운 기술을 활용하여 치료가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상용화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부 ETF는 2015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200 언저리의 고점을 두 차례 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는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그리고 지금의 전쟁과 고금리 여파에 라부의 주가는 신저가를 연일 갱신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4 언저리의 바닥을 찍은 후 빠르게 반등하며 $6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지난 8년의 라부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라부 ETF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는 생각마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빅테크를 비롯한 나스닥 QQQ ETF는 아름다운 우상향 곡선을 보여주며 지속 상승의 상승을 거듭하는데 이렇게 기복이 심한 ETF를 왜 소개하냐고 볼멘 소리를 내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100번 양보해서 과매도에 따른 단기 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라부 ETF를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미국 시장의 역사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 크게 4차례 정도의 폭락 사태가 있어 왔는데요. 첫 번째가 2000년 닷컴 버블, 두 번째가 2008년 리먼브러스 사태, 세 번째가 2020년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마지막이 현재의 하락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의 특성상 당장은 이익이 나지 않지만 미래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이 돈을 못 버는 적자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렇기에 바이오 종목의 PER도 기타 업종보다 훨씬 크게 쳐주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종목들 지금 빠질 걸 보세요. 이건 닷컴 버블, 리먼브라더스 저리 가라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를 연상할 만큼이나 대폭락해 있거든요. 목욕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아기들이 넘쳐나는 분야가 바로 바이오 테크 주식들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은 앞뒤 안 가리고 내동댕이 쳐지고 있는 것이죠. 구글에서 지난 10년간 딥러닝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알려진 제프리 힌턴이 최근에 구글에서 퇴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외계인이 나타났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서 외계인인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 같다. 라고 말이죠. 또한 알파벳의 칼리코는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한 인공지능 개발자는 2040년 이후에는 뇌와 눈을 포함한 인간 신체의 모든 부분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었죠. 바이오테크만큼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을까? 인공지능과 바이오의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에 따른 결과물은 이제부터 정신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이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살아있어야 이 좋은 세상을 누리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늘어갈 것이고 바이오테크 산업 역시 그에 발맞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바이오 산업과 비교한다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배터리 반도체는 언젠가 새로운 기술력으로 대처될 수도 있겠지만 생명공학 바이오테크 기술만큼은 인류가 존재하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꼭 기억해 둡시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바이오테크라는 것을요. 7년 후 2030년에 오늘의 이 영상이 성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이오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다수를 쫓아다니지 말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먼저 예측하고 들어가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래를 내다보고 한 발 앞서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랜드 식구들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버리지랜드는 과연 바이오테크 시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2030년까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